과학 지문 중에서 어려운 과학 지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어려운 과학 지문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찾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나와 있는 과학 지문은 전체적인 개념 설명에 좀 치중해 있는 편이야. 여기는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찾는 거거든. 근데 그 개념 설명의 정보가 좀 많다 보니까 개괄적 정보와 세부적 정보를 좀 나눠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우선은 개괄적 정보를 먼저 이렇게 주고 전체적인 틀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세부적 정보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보를 지그재그로 설명을 하되 앞에 나와 있는 개념들 중에서는 지그재그로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바로 이렇게 넘어가. 그럼 머릿속에는 요 정보는 담겨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요 정보가 여기에만 있어. 같이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 정보인데 위에다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다시 빨간색으로 뭐 의미 종료를 시키는. 그러니까 개괄적 정보로.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지문도 요런 형태가 되긴 하거든. 그래서 요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등장을 하는지. 그래서 요까지가 개념과 원리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에는 그 원리를 적용한 어떤 기술력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등장을 할 때 기억, 니은 해서 두 개의 어떤 기술력의 차이, 또는 뭐 이쪽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이쪽 기술이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정보를 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알겠지?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안에서 다시 요 내용들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됐니? 그 기술력 자체의 어떤 모습을 또 한번 평가라는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 됐지? 여기에서 둘, 여기에서 셋,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알아듣겠지? 네,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뭐 노벨 화학상 탄 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거야. 그죠?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해놓고 뒤에 PCR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PCR이라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이만큼의 서술보다는 요 서술이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계속 이야기할 때는 뭐를 한다? PCR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야. 근데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야. 됐죠? 네. 개발한 멀리쓰기 수여됐는데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다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DNA 한 분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는, 그걸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다면 이게 첫 번째 정보로서는 중요한 거야. 됐죠?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글에서의 초점은 바로 이 부분일 거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염기 서열에 대해서는 알긴 할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때 전제가 되는 조건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 한 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글을 읽다가 선생님 저는 염기 서열 같은 걸 잘 모르겠어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도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준 거니까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중심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정보만 좀 체크를 해놓는 거야. 됐죠? 지금 우리는 파란색의 요소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중합효소 연쇄 반응, 염기서열하는 DNA 한 분자, 그 다음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 됐죠? 자, 그 다음 PCR은 여기 눈에 싹 들어와야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됐죠?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렇지. 염기 서열을 DNA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른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PCR. 됐죠? 자, 얘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사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뭐하다?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는 요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각각의 개념 있죠, 개념. 개념을 첫 번째는 설명을 해줘. 됐나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개념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 개념들이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뭘 설명한다고요? 역할과 또는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 역할과 뭘 설명한다고? 기능. 그러면 역할과 기능이 이 다른 대상과 묶이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원리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요 원리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뒤에 넘어가서 세부적 정보에서 다시 다룰 거야. 여러분들이 정보를 같이 연결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 자, 이제 한번 또 읽어보자. 주형 DNA란,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요소 중에 주형 DNA가 있었지, 그지?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자, 어디에서? PCR에서 DNA 증폭이 바탕이 된, 자,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가 있지. 자, PCR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PCR 과정을 살피는 거잖아. 이제 과정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요 증폭. 됐죠?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아, 그러니까 주형 DNA는 DNA를 이제 다량으로 증폭시킬 때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대.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요거 뭐예요?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정보인데 이제 뒤에 가서 서치하셔도 상관없어.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건 PCR에서야. 됐지? 그러니까 요 정보를 좀 중요하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자, 좀 더 구체로 들어왔죠?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표적 DNA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자, 주형 DNA는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이고, 됐죠? 그 안에 표적이 되는, 됐죠? 부위, 그 부위를 표적이 되는 DNA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 대상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다량으로 증폭하려는 DNA가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요걸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켜놨다. 자, 그 다음 프라이머는, 자, 그리고 연결이 된 게 아니라 프라이머 설명을 또 하는 거야.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 표적 DNA 일부와 일부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의 DNA야. 그럼 머릿속에 한번 잠깐 찍고 넘어갈게. 자, 위에 아까 염기서열을 DNA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염기서열하는 DNA 한 분자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표적 DNA와 관련이 있겠지. 근데 그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서열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됐나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는 이중가닥이었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단일가닥이야. 짧은 단일가닥. 됐죠? 자, 그 다음 이것으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 끝에 각각 결합한다. 자, 2종의 프라이머가, 자, 잘 모르겠지만 2종이라는 말은 두 종류라고 아마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결합한, 어디에?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는 거야. 자, 그럼 우선 시작과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니까 이 두 종이 각각 결합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선 단계가 나왔네. 뭐? 주형 DNA에 바로 어느 부분? 그렇죠. 표적 DNA. 됐지? 부분에 누가 붙는 거야? 그렇지. 프라이머가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요 원리는 잡았다. 요게 개괄적인 어떤 원리야. 됐니? 자, 그 다음 DNA 중합 효소는 그럼 뭐냐가 또 중요하겠지. 그죠?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뭐 한다? 얘는 복제하는 거야. DNA를 뭐 한다? 복제하는데 요 역할 나왔다. DNA를 복제. 자, 앞에서는 역할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요 역할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어. 여기 있는 역할. 됐죠? 복제하는데 단일가닥 DNA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자, 단일가닥 DNA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순서대로 뭐 한다?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단일가닥 DNA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킨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하는 거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금 복제라는 부분이, 이 복제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응, 그 다음에 순서대로 결합, 그 다음에 DNA를 생성, 이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단일 가닥 DNA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해 갔지? 개괄적인 정보라 그래. 앞에는 분명 여기는 몇 가닥? 그렇지. 가닥의 개수가 나온 거는 여기 이중 가닥하고 그 다음 여기는 짧은 단일 가닥이야. 자, 그럼 여기 단일 가닥에다가 DNA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걸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붙인지 모르니까 이건 좀 빨리 이제 읽어야 돼. 그래놓고 뒤에 딱 갔더니 나오죠. PCR의 과정은 됐죠? 우선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개괄적 정보 이후에 나오는 세부적 정보야. 됐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지그재그로 읽어라. 그죠? 이제 가볼게. 자, 우선 열흘간의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여기서 한번 착 풀렸을 수도 있어. 이렇게. 요 단일 가닥 DNA 있죠, 그죠? 단일 가닥 DNA. 여기서 풀릴 수도 있는데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어. 자, 열을 가해서 됐죠? 이중 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됐죠?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거. 내가 이거 오타 정리한 걸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파일 이름이 달라서 계속 섞이네. 너희 건 제대로 돼 있지? 여기 지금 오타난 거 없지? 단일 가닥으로 돼 있고 맞아? 이거 단일 가닥으로 수정돼 있지 않아? 돼 있어요. 돼 있지? 그 다음 여기도 생긴다로 돼 있지? 네. 맞아? 잘 됐다. 너희 건 제대로 됐구나. 자, 그 전에 이제 알바하시던 분 오타를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서 막 그걸 솎아내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었는데 이걸로 돼 있네. 어쨌든 단일 가닥이야. 됐나요? 너희 건 제대로 됐으니 다행이다.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걸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요 부분.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잖아. 그죠? 여기. 됐나? 근데 앞에서 이제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나누는 거니까 눈에 이제 대충 들어오는데 미리 살짝 읽어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중 가닥을 됐죠?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나누고 아까 짧은 단일 가닥을 이종의 프라이머를 표적 DNA에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중 가닥은 뭐가 된 거야? 단일 가닥으로 변했던 거야. 여기서 이미 이해 갔지? 자,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 프라이머가 됐죠. 단일 가닥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그러니까 요 단위는 여기가 된 거지. 그지? DNA 중합 효소의 여기도 어디가 된 거야? 그렇지. 여기 된 거지. 됐나요? 이 이중 가닥 DNA가 뭐 된다? 그렇지. 이렇게 생성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정보는 끝났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중 가닥 DNA, 염기 서열 알고 있는 이중 가닥 DNA를 뭘로 만들어?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된다? 그 다음 프라이머를 여기다 어떻게 한다? 각각 결합을 시키겠지. 결합을 시켜놓고 그 나머지 중합 효소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염기 서열과 동일하게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붙여가는 거지. 됐나요? 여기 쭉 붙이면 몇 개가 생긴 거야. 이중 가닥 이렇게 생기는 거겠지. 이해 갔지, 그죠?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대. 자, 이러한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뤘어. 됐나요? 이게 한 사이클이야.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몇 배씩? 2배씩 증가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는 하나가 몇 개가 돼? 2개. 2개는 4개. 4개는 8개. 8개는 16개. 이렇게 2배씩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됐지?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자,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이 DNA 양이잖아. 됐나? 왜냐면 다량으로 증폭시키는 게 주점이니까. 자, 전통적인 PCR. 갑자기 뭐가 나왔냐? 전통적 PCR은 됐니? 그럼 여기서 이제 별표 하나 땅 쳐놓을까? 왜냐면 정리 내용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몇 개가 나온 거야? 3개가 나온 거야. 그지? 세부적 정보 하나 주고 그 다음 한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주고 그 다음 다시 전통적 PCR 준 거야. 됐니?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한 표적지의 증폭 여부를 여기 나왔다.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있겠지? 표적 DNA 증폭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전통적 PCR은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그 발색을 통해서 요거를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다음 문장이 뭔가 이제 봐야지.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자, 시료의 표적 DNA 양도 됐죠?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통적 PCR에서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대. 됐나요? 위에서는 그럼 표적 DNA 양을 몰란다? 그러니까 표적 DNA 증폭 여부만 확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 그지? 실시간 PCR은 전통적 PCR과 동일하게 PCR로 실시하지만 동일한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되는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됐죠? 뭘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지.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이를 통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요거는 요 과정에서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표시 탐침이 이용된다. 1번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2번 형광표시 탐침.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여기 전체적으로 세부 정보 개괄적인 정보를 준 상태에서 이 분류 지문 이해가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따가 이 두 지문의 차이점도 알아둬야 되겠지만 각각의 원리들도 또 기억해야 돼.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또 하나의 원리가 등장하는 거지. 됐죠?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제 설명이네. 이중가닥 DNA 결합하여 어디에 결합한다? 이중가닥 DNA 결합.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새로 생성된 표적, 그죠?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 DNA 증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됐네? 새로 생성된 거, 그게 요거겠지. 됐나? 표적 DNA 증폭된 거. 그러면 한 사이클이 딱 끝나면 뭐가 돼? 그러지. 증폭된 표적 DNA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갔니? 요거의 양을 체크하는 거네. 다만, 조심해야지.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이 된 이 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긴 거네. 됐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인데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도 결합을 하나 봐. 이해갔니? 그러다 보니까 요건 우리가 됐지? 증폭 양으로 계산하면 안 되니까 문제점이야. 자,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이런 것들 지시어 잘 봐.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이래. 단일가닥 DNA까지는 들어봤는데 갑자기 단편이란 말이 새로 또 나왔네.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표적 DNA 어떤 건지 알지? 그래서 스키마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지? 표적 DNA 아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아까 프라이머 결합하는 거 기억나죠?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 여기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럼 아까 이중가닥 DNA를 불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지? 나눠갖고 프라이머가 붙는 부분인데 그 결합하지 않은 부위니까 시작과 끝 나머지 부분이겠지. 됐죠? 그 시작과 끝 나머지 부분에 요를 특이적으로 결합시킨대. 특이적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요거는 아까 개괄적 정보, 세부적 정보 기억나지? 세부적 정보에서 아까 뭘로? 온도를 높여서 됐죠? 이중가닥을 단일가닥으로 나누는데
그때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됐나요? 그럼 아까 결합 이렇게 할 때 같이 붙어버리는 거래 여기. 이렇게 됐죠?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원리가 여기 됐니?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된 거에 프라이머가 붙었잖아. 그 이후에 요거에 의해서 복제되는 거지. 이중가닥이 생기는 거잖아. 그때 어떻게 된다고? 염기설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순서대로 결합시키는 거지. 이해 갔나?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DNA 중합효소의 이중가닥 DNA 형성되는 과정의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뭐 되는 거야?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아까 여기. 됐죠? 예.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분리가 일어나면 아까 소각물질은 뭐였지?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물질이었잖아. 근데 소각물질이 이게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됨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그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붙는 중합효소 복합 여기 과정이 일어나면 그죠? 여기 부분에 소각물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된다? 여기서는 발색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걸 이야기한 거야. 형광표식 탐침은 표적 DNA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아이고 비용이 비싼 게 문제는 있다. 됐죠? 비용은 비싸다. 문제 있죠.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실시간 PCR에서 뭐? 발색도. 됐죠? 지금 뭐 얘기한 거야? 발색도 이것도 나와서 새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자, 증폭된 요거에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한 데 필요한 사이클은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 일정 수준. 자, 사이클이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한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뭐라고 부른다? CT값. 됐죠? CT값.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CT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실 CT값을 비교해 보면 이것을 비교. 됐죠? 이건 미지의 CT값이래. 됐니? 요거까지 알고 있대. 요거를 비교하면 미지의 시료에 포함된 표적 농도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 파트에서. 이해 갔니? 만약 이 파트를 잘 모른다고 하면 그지? A 부분을 먼저 풀고 가도 괜찮기는 한데 그것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어.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해 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이클 됐죠? 아까 여기서 한 사이클 여기 부분이지? 그죠? 요렇게 아까 우리가 살짝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요거 정리 한번 했었지. 체크되죠? 됐나요? 아까 여기 문단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뉜 거 기억나지? 됐죠? 하나의 문단이지만 세 개는 겹쳐 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사이클마다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가 2배씩 증가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오른쪽 갔더니 요거지.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해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됐죠? 일정 수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요 수준이겠지. 일정 수준. 됐나요? 요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져. 달라지는 이유는 요거겠죠. 초기 양이 만약에 요만큼이었다, 하나였다, 그럼 2개가 될 거고 2개로 시작했다, 그럼 4개가 되겠죠. 됐나? 그래서 일정 수준의 발색도라는 건 뭐 요까지 잡으면 8까지 오면 요 발색도가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자, 그 다음 PCR은 요거는 왜 자꾸 이렇게 PCR은이라고 안 쓰고 는이라고 쓰냐면 화학에서 요 R을 R이라고 안 읽고 R라고 읽어. R. 그러니까 요거를 PCR라고 읽어. PCR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요것도 PCR을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 PCR을 이렇게 읽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R이라고 읽지 않고 R이라고 읽기 때문에 는 또는 늘이라고 읽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PCR은 시료로부터 얻는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시료로부터 얻은 DNA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시료일까? 요건 아마 혈액이겠지. 왜냐하면 친자간별이나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같은 걸 하는 거니까, 그지? 친자간별이야 뭐 가끔 TV 머리카락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지? 여기 있는 감염, 암 이런 것들은 혈액을 하니까 시료라는 말을 보면 혈액이겠지. 이해갔니? 자, 그래서 특히 실시간 이용하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대. 됐니? 자, 그럼 넘어가서 요거부터 한번 풀어봐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X의 시료가 있고,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단 말이야. 대체 우린 표준 시료를 통해서 요 시료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됐나?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장의 시료 동일한 조건에, 자,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A는 미지의 시료죠. 미지의 시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아. 그럼 아까 사이클이 하나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네 개가, 8개가 되잖아. 그러면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X는 여기서 시작한다, Y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 사이클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오타 너무 많이 났다, 그지? 너희는 다 잘 돼 있지? 너희들 증폭으로 돼 있어? 그래? 뒤에 또 문제는 안 바꾸셨나 보다. 내가 다 바꿔놔야 되겠다. 증폭이야, 증폭. 본문은 제대로 돼 있고? 증폭. 내가 본문만 좀 바꿔달라 했더니 본문만 바꾸셨구나. 다음부터는 시킬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자,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뭐가 진행됨에 따라? 사이클이 진행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자, 증가량 한번 볼게. 자, 미지의 시료가 좀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증가할 때 몇 개 증가했어? 2개 증가했고, 여기서는 4개 증가했지. 얘는 몇 개 증가했어? 처음에 하나 증가하고 그 다음 2개니까 얘가 2개 증가할 때 얘는 몇 개 증가해? Y는 1개 증가하고, 됐지? 얘가 4개로 증가할 때 얘는 몇 개 증가한 거야? 2개로 증가된 거지. 그러니까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많겠니? B가 많겠니? A가 많겠지? 그럼 A가 많다가 어디 있어? 1번이 되겠지. 2번. 자, 그 다음 실시간 PCR의 CT값의 발색도는, 자, 실시간 PCR CT값에서의 발색도. 자, CT값에서의, 그럼 CT값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 CT값의 개념은 뭐였어? CT값의 개념은? 그렇지.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이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발색도를 만약에 팔로 잡아보자고. 팔로. 요렇게 팔. 됐니? 이 팔로 만약에 여기서 잡아서 요 안에서 어떤 발색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지? 발색도가 딱 만들어진다고 하면 얘는 한 번, 2번만 거쳐도 되고, 됐지? 얘는 한 번, 2번, 3번을 거치겠지. 그런데 그 사이클의 양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는 발색도는 어때? 동일해야 되겠지. 이해갔지? 그러면 같다라는 답이 되겠네, 요거. 그럼 하나 나오겠다. 마지막 거는 확인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실시간 PCR의 CT값. 됐죠? 그거는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CT값은. B가 더 큰 이유는 뭐? B가 왜 더 클까? CT값은? 그렇지. 앞에서 말한 대로 요렇게, 그죠? 요거는 소요된 사이클이잖아. 소요된 사이클이니까 누가 더 많이 소요됐다고 봐야 돼?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B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A가 그 실시간 사이클 자체가 적겠죠. 왜냐하면 요렇게 2번이니까. 됐나? 그렇게 해서 작다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문제가
생각보다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한 문제였기는 해요. 알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찾아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았나? 어, 음. 7번 틀렸어. 7번 한번 볼까? 자,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밑글 이해한 반응 적절한 것. 자, 전통적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아까 이제 비용이 비싼 거는 실시간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발색도를 확인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볼래? 발생 물질이 필요 없다. 발생 물질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한 전통적인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 막 발색을 시켜. 됐나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이라고 그냥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붓을 들고 하나씩 이렇게 칠해 보는 거지. 여기 칠하고 요거 칠하고. 와우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발생 물질은 필요한 거지. 됐나요? 또 틀린 사람? 넌 맞았어? 틀렸어. 몇 번 골랐어? 5번.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넘어가 봐. 이건 일치 문제 아니었나? 여기 실시간 PCR을 이용한다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따지면 난 후에야. 이건 아니지. 이해 갔죠? 자,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 이건 무조건 맞는 거네. 그지?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표적 DNA 염기 서열은 무조건 알려져 있어야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염기 서열이 증폭이 되지 않겠지.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만약에 DNA 염기 서열이 바뀌었다든지 돌연변이가 생겼다든지 그런 게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사이클 자체가 깨지겠죠. 이해 갔니?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 질병 유무가 검출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 답은 4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어요? 그 다음 또 나머지 거는 다 맞았어? 네. 6번 난이도는 뭐 높은 편은 아니었을 거니까 그지? 그렇게 되고 그럼 잘했네.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중간에 또 헷갈렸던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면 돼. 근데 5번은 생각보다 너무 앞에 답이 있었죠? 네. 어디가 들렸어? 어차피 응. 그 프라이머 응. 염기설이 표적 DNA랑 응. 같다 했는데 그렇지. 같으면 주형 DNA에서 찾을 수가? 있어. 그렇지. 있는 거지. 그 잘했지. 표적 DNA. 맞아. 잘했어요. 6번은 1번은 뭐야? 1번은? 왜 틀려? 1번이요?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게 이합체였으니까 그거 지울 거고. 근데 이것도 답이 앞에서 너무 빨리 나왔죠? 네. 그지? 표적 DNA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됐죠? 니은 아까 어떻게 소각물질이 떨어진다고 그랬었잖아. 그지? 분리가 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2번 해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다 됐나요? 질문 없나요?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해 줄게요. 자,